야, 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별 같지도 않은 걸로 결국은 거의 죄를 만드는 게 얘네들이라, 얼마나 창의적인 소설이 나올지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아바타 각본가한테 가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김어준 총재가, 공장장이 3주 후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지원금이 살아날까의 여부입니다. 자, 한번 뉴스 보겠습니다. 네, 김어준 공장장이 최근 이제 제작진에게 하차 의사를 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뉴스공장 방송에서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입장을 표명한 거죠. 제가 보기에 이제 광고, 선입금 받은 광고, 말하자면 반환 안 해주려고. 3주를 채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올해 듭니다. 끝까지. 네. 결국 뭐 김어준 총수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광고 연장이 되겠어요? 기존에 성금 받아놓은 거 기간 끝나면 네, 다 정리가 되겠죠. 이제 문제는 TBC가 그걸 돌려줄까의 문제는 그 TBS에 지금 날리기로 한 예산을 부활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겠습니다만 누가 와서 이걸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네,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네.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왜 김어준 총수가 뉴스공장이라는 거를 그 상표 등록에 상표 등록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TBS가 먼저 했답니다. 아휴.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는 1년 후에 까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훈 총수가 TBS에 그 얘기를 상표 등록 얘기를 하니까 TBS에서 먼저 낼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뒤늦게 김훈 총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한 사람이 임자니까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뉴스 공장을 바꿔야죠. 뉴스 팩토리로. 깔끔하게. 아니 원래 이게 섞인 거잖아. 영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뉴스 공장을 만든 거니까. 네. 뉴스 팩토리로. 뉴스 팩토리로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전 이제 만일에 이제 뉴스 공장으로 해갖고 그 상표도 있잖아요. 상표가 아니라 그 로고도 있잖아요. 로고. 네. 근데 이제 김어준 총수 얼굴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이제 그 얼굴도 TBS 거라 그래갖고 머리하고 수염을 단정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앞으로 같은데. 털보로는 어디도 출연하지 마. 뭐 이렇게 해갖고 김어준 선수가 드디어 미용실을 가게 되는. 그게 미용실 간머리라 그래나 참. 예. 왜 그러세요? 좀 다른 스타일로 다듬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살려놔가지고 해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TBS가? 아깝거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아직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비스무리한 거라도 해갖고 이건 누가 와요? 누가 하든지 간에 저쪽에서 올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뭐 나름 비싼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섭외를 하겠지. 근데 누가 될지 있어요? 모르죠. 거기 저쪽에 누가 있어요? 모르지. 그것까지 내가 예측해줘야 돼. 아니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상식적으로 여기 진행할 사람 저쪽 사람이 있나 그 생각이 깜짝 들어서. 놀랄 만한 인사가 나올 수도 있고 오세훈이 직접 할 수도 있지. 자기 방송에. 지가 왜냐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명박에도 그 짓 했다. 한 10분씩. 그러니까 세상에. 지가 직접 나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누가 하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보였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뭔가 이 바닥이 남아있을 줄 알고 어떻게든 그 시간대를 살려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름 나오는 댓글에 진짜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이름이 많네요. 진중권이 온다. 여러분들이 끔찍하다. 후보자들을 지금 서로 지금 어떻게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김은국도 나오고 이봉규 야, 차명진. 저는 김은국하고 서민하고 콤비로 하면 네. 야 이건 시커먼스 이후에 최고의 개그 콤보 아니겠냐.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짜주네요 지금 거의 조합을. 너무. 네. 그래서 뭐 김어준 선수 빨리 이제 털고 복귀하셔가지고 우리 쪽
그 진보 유튜버들 이쪽에 마중물을 좀 확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내년부터 이제 삭감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거를 서울시 의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송국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기 없애겠다는 때문에 거지. 일부러 없앨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부활할 걸로 생각을 다시 시의회가 살릴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거야 시장이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시 시의회가 움직이면 의견 뭐. 바꾸면 시의회 말 잘 들으니까 거수기니까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다시 살리지 못할 거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뉴스 팩토리를 저희가 유튜브로 또는 RTV에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RTV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해봅니다. 그건 안 돼요. 자, MBC에 대한 왕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근접 취재라는 게 있나 봐요. 네, 그 MBC 취재진이 대통령 일정에 대한 근접 취재에서도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풀 기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당 언론사 한 2곳 정도가 근접 취재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좀 돌아가면서 하는 체제래요. 근데 MBC가 계속해서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축구 대표팀도 MBC가 원래 취재를 맡기로 했대요. 근접 취재. 영빈관에 간 거. 네, 영빈관에서 하는. 근데 거기서도 배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왕따 당하고 있는. MBC가 풀 기자단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뭐가 나올까봐. 뭐가 나올까봐 그런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 대한 지지율, 특히 MBC 뉴스가 요즘 엄청 지지율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성 앵커도 시청률.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상관이 없. 그 얘기는 왜 하셔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뉴스가 좋으니까 앵커도 이뻐 보이는 그런 저기가 그런 생기는데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 레거시 미디어들이 전부 다 MBC한테 뒤지고 심지어 MBC의 점유율이 전체 나머지 레거시 미디어의 50%를 넘어서게 되면 언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MBC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MBC를 키워갖고 결국은 언론을 MBC 쪽으로 내모는 효과들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MBC만 윤석열을 까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시청률이 편중되잖아요. 네. 그럼 언론사는 광고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시청률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송들도 윤석열을 깔 수밖에 없다는 이건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사실 MBC가 뭔가 돋보이게 막 특정 취재를 내놓고 막 더 많은 취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지지율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방송사들 프로그램별 뭐 드라마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라든지 일반 교양 프로 같은 것들요 시청률 변동이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MBC는 이 사태를 맞아서 어마어마한 시청률들을 끌어모아 올리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다른 방송들이 지금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MBC에서 광고 빼라고 하는 기업들을 누가 빼겠습니까? MBC에서 넣는 게 나머지 방송사들 다 집어넣는 것보다 효과가 더 높은데 특히나 탐사보도 같은데 시청률들이 저렇게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딴 데서 이 비슷한 루트 안 따라가겠느냐. 이거 밀어나기가 아주 진짜 재발등 찍는데 뭐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MBC 시청률 상승세 심상찮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6, 7, 8, 9, 11, 10, 11 해서 MBC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SBS보다 한참 뒤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뒤집었어요. 11월 달에 TV조선이랑 비슷하다가 지금 이제 곧 KBS를 따라 붙고 있는 적이고요. 근데 KBS는 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이미 이제 뭐 민영이라고 좀 이상하고 아무튼 기존에 있는 공영방송 KBS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 아마 뉴스만 이제 뉴스의 송출 그 어떤 숫자로 봐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뉴스의 영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뉴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정치만 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스포츠는 KBS 거 봐요. 제일 길거든. 날씨는 SBS 거 봅니다. 네, 이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도 뉴스의 테마에 따라서 골라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대로. 그런 면에서 시사나 뭐 이런 부분 안에서 MBC의 초반기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른 데도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도미노 현상을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JTBC가 거의 KBS까지 쫓아오거나 그렇죠. 더 높거나 이랬었는데 태블릿 PC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MBC도 이제부터 뭘 좀 터트려야 됩니다. 더 탐사하고 같이 가야죠, 이제. 더 탐사에 있는 내용들을 MBC가 서로 협조해서 같이 털어준다고만 하면, 그것도 공중파에서 해준다고만 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능해져요. 왜냐면 경찰 기소가 됨으로 인해갖고 사건 기록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정확한 검증된 자료들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인 안 된 주장이 아니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갔다더라, 그런 진술을 받았다더라 라는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탐사의 내용을 경찰이 제공하면 그게 MBC를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안정적인 영세업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조미료를 많이 쳐가지고 여러분 식탁에 바로바로 꺼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